다이어트와 외모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바디의 바디의 소울 코치 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관적 식사와 탈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항상 난제인 내 탈 다이어트냐 외모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라는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는 진짜 못하겠어. 그런데 저는 저의 마른 몸이 너무너무 좋고 슬림하고 마른 몸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옷핏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근데 탈 다이어트를 하면은 입지 못할까봐 그게 아직도 좀 무섭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 탈 다이어트와 외모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탈 다이어트와 외모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 다이어트는 내가 좀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느라고 빼앗긴 나의 외모,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미의 기준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조금 더 정말 단단하게 아름다워지는 과정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예쁘고 싶고 마르고 싶고 근데 다이어트는 그만하고 싶은데 저는 어떡하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탈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마른 몸을 포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희가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 1년에서부터 길게는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성은 특정한 모습이 아름답다, 특정한 모습이 보기 좋다 라고 하는 외모 코르셋에 대한 역사는 일단 저희 또래죠 거의 저희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 세대인 엄마나 할머니 세대부터 있던 들이 외모 코르셋이에요. 뭔가 다이어트라든지 특정한 외모에 대한 그런 강요 같은 거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으셨다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사실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일보다는 뭔가 특정한 외모가 아름답다는 외모 코르셋에 대한 기준이 정말 몇십 년 2배, 3배 가까이 더 길었다는 점 인지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모는 여성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전부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예쁘면 고시 삼가낭이란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건 엄마보다는 저희 할머니가 진짜 많이 했던 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여동생이 또 있는데 여동생이랑 저랑 둘이 같이 친척집에 가면은 여동생한테는 되게 예쁘다 하는데 저한테는 아우 지연이 착하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되게 오랜 시간 되게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이자 상처로 남았던 기억이 나요. 내가 다른 어떤 거를 잘해도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커리어적인 성취를 하든 좀 더 친절하든 영적으로 성장을 하든 어떤 다른 기준들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들이 꽤나 훌륭하더라도 나의 외모가 예쁘지 않고 사랑받스럽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외모에 집착을 하는 한심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유구한 역사 동안 여자는 외모가 일단은 전부이고 뭔가 다른 걸 잘해도 일단 외모가 커트라인이죠. 외모가 충족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부합하는 외모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뿌리 깊게 나조차도 의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그 특정한 외모에 대한 기준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몸매가 되지 않으면 난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면은 특정한 사회에서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가장 격렬한 가장 큰 주체가 되는 거는 나조차도 내가 어떤 특정한 몸매, 외모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 그 몸매가 충족이 되고서야지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정말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마른 몸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잘 해봐서 똑똑하게 잘 해봐서 그냥 말라지고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냥 제가 마른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개인 신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일단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한 성공담이 들리죠? 다이어트는 일단 단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초절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타고난 셋 포인트, 설정 체중이 있는데 그 설정 체중은 단기간 동안은 벗어날 수 있어요. 3개월, 그러면 길면 6개월. 하지만 이게 장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시 셋포인트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고, 이게 잦은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몸에서 미리미리 지방을 저장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살이 쪄요. 설정 체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더 살이 찌시는 수순을 밟게 되고요, 사실상. 그리고 이 점점 요요가 오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서 다른 노선을 타시는 분들이 바로 음식 섭취를 거진 거부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거식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쫌쫌다리 반복을 하든 아니면은 아예 음식 섭취를 거부하든 개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인데요. 이제 사실 사회가 여러분들이 마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길 바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회는 여러분들이 마르길 바라지 않아요. 사회는 여러분들이 마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미에 대한 정말 허상 같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많은 여성분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그 기준에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아이돌은 소녀시대였는데 지금 소녀시대와 최근 데뷔한 아이돌 에스파나 아이브의 멤버들 몸매를 보면은, 물론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 소녀시대도 굉장히 마른 몸이었지만은 지금 데뷔하는 여성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마른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특히 태연 씨만 보더라도 데뷔했을 때랑 지금 2022년 10전에는 훨씬 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사회는 항상 미의 기준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직각 어깨와 부유방이 없는 굉장히 스키니하지만은 가슴은 또 있는 그런 몸매죠. 그래서 이제 직각 어깨 이렇게 하잖아요. 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슴이 있는데 부유방이 없을 수 없고요. 부유방이 있는데 팔뚝이 없을 수 없어요. 정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사회는 도달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미의 기준을 부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계속 주입받게 되고 그 기준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으실 때 뭘 하시나요? 소비를 하죠.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고 어떤 뷰티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뭔가 소비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럼 물론 그 소비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이어트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좀 어떤 특정한 몸매가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수치스러울 거야 라는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소비를 하게 하고 그 기준들은 점점점 높여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회적인 미의 기준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요, 개인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고 살은 더 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항상 더 어려운 것들을 사회에서는 부과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텅 빈 통장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시죠. 그리고 통장이면 되냐, 끝나냐, 그게 아니죠. 너무 절식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바운드 작용으로 폭식을 하시게 되고 요요도 오게 되고, 그리고 무월경이 오시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탈 다이어트가 외모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주도권을 찾아오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탈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다음 단계예요. 직관적 식사와 탈다이어트에도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 하나를 외우고 2개를 외우고 3개를 외우고 하나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2점짜리고 여러 개를 외워서 통합돼서 결국 되게 끝판왕이 되는 문제들은 거의 마지막 문제쯤에 있는 4점짜리 문제이잖아요. 일단 직관적 식사와 탈다이어트 여정을 시작하셨다면은 외모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게 되는 거는 가장 나중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음식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일이 조금 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외모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주도권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외모를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밀접하고 생존이랑 가까워요. 어느 음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점점점 자신감이 붙어요. 아, 나 음식을 폭식을 하지도 않고 너무 안 먹지도 않고 적당히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의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시야가 넓어지고 또 외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야도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종래에 이르러서는 음식에 대한 주도권도 되찾고 미의 기준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 식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3개월이 빡세게 걸렸고 이거를 숨쉬듯 자리 잡게 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외모 그때까지도 사실은 저도 좀 약간 마른 몸에 대한 동경이 여전히 잔존을 했어요. 하지만 알아차리고 직관적 식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제 1년쯤 돼서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몸매가 됐다고 아름답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각자의 몸매가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어떻게 자기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했는지, 어떻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삶을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눈빛과 태도에 반하게 돼요. 실제로 인스타 팔로워들도 분위기가 좋은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고요. 몸매가 아니라.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일단 직관적 식사 열심히 하세요. 외모에 대한 강박은 차근차근 내려놓아질 거예요. 어떤 특정한 아름다움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꼭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뭔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